우리나라가 장기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해왔던 것은 아닙니다. 1988년부터 거의 10년에 걸쳐서 장기 및 이식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골자는 뇌사는 사망의 하나다라는 것을 정의했고 장기 매매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완전 금지가 되어 있고 이것을 관리하는 장기 이식 국가관리기구 코노스라는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장기 이식의 자급자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지난 다음에 다시 저희는 법률을 개정해서 독립적으로 장기 구독기관을 두어서 장기 구독을 체계화했고 그러면서 의무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데이터베이스를 두어서 에비던스 베이스드 아날리시스를 하자. 근거 있는 장기 이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는 2000년 질병관리본부 내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코노스 코리안 네트워크 포 오간 쉐어링이라는 헤드쿼터가 만들어져서 장기 이식 대기하는 분들이나 장기 이식을 할 때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국가적인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2010년 법을 근거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코리안 오르간 앤 티슈 도네이션 에이전시 코다라는 기관이 만들어져서 보다 효율적으로 장기 조직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NGO들이 종교와 사상을 초월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같이 하자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법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을 설립하는 것이 첫 번째 이슈였다면 두 번째 말씀드린 뇌사 추정자 통보제란 것은 어떤 거냐? 모든 의료인들은 뇌사가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코다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코다가 와서 이후에 장기 기증의 모든 절차를 합법적이면서도 투명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드리는 생명잇기는 우리나라의 생명 나눔 운동을 같이 하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생명 나눔의 소중함을 우리나라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에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명 나눔 주간이 9월 두 번째 주로 선정이 되어서 이 주 적어도 1년에 한 주 동안은 생명을 나눌 수 있고 우리 어떤 환자들이 이 생명 나눔을 애타게 기다린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점점 뇌사 기증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중국에서 일어나는 장기 밀매를 따라가는 환자들의 숫자들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더 많은 대기자들이 생겨나면서 실제로 더 많은 환자들이 하루에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이렇게 뇌사장기 조직 기증률이 유달리 낮은 것일까요? 이렇게 뇌사장기 조직 기증률을 대변하는 사회적으로 대변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입니다. 실제로 장기 기증을 하겠다라는 것을 선택하시면 대부분 운전면허증 밑에 이렇게 희망의 씨앗에 붙게 되는데 이런 희망의 씨앗을 이제 붙는 장기라든지 조직 기증을 하는 분들의 비율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누적 개수를 보아도
실제로 144만 명 정도가 지금까지 장기 기증을 하겠다라고 서약을 하신 건데, 그러면 15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 3.1% 정도만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하신 게 되겠습니다. 이 퍼센트는 50%를 넘는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낮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한테 뇌사장기 기증에 대해서 들어보셨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97%가 들어봤다라고 대답은 하시는데, 실제로 장기 기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글쎄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것을 보면 장기 기증에 의향이 있느냐 그랬을 때 약 33%는 전혀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그 이유는 그 신체 훼손에 대해서 나는 싫다라는 의견을 내고, 또 막연히 두렵다라든지 정보가 부족했다, 이런 의견들을 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증을 하겠다, 나는 그래도 기증을 할 의사가 있다라는 분 중에 진짜 손수 희망 등록을 하신 분의 퍼센트는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지만 거기에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쭤보면 실제로 등록을 하려고 봤더니 뭔가 좀 망설여지고, 또 방법도 잘 모르겠고, 또 이야기를 했더니 주변에서 반대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게 되십니다. 즉 장기 기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이 시계 가치에 공감하시고 계시지만, 장기 기증을 하겠다, 희망 등록을 하겠다라는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시려면 거기에는 그냥 감정만으로 안 되고 장기 기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우리나라의 등록률이 이렇게 낮으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옵트인이라는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옵트아웃이 뭐냐 하면,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옵트아웃이라는 제도는 평소에 나는 장기 기증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지 않았다면 이분이 뇌사에 빠졌을 때에 당연히 이분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장기를 구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장기 구독을 진행하는 것을 옵트아웃 제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때에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옵트인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다의 자료에 따르면 기증 의사가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거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최종 동의하는 그 뇌사자의 숫자는 성장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동의율이 스페인의 85%에 반도 안 미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뿐 아니라 이러한 동의율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가족들이 반대하는 것이 이게 낯선 일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던 가족이 갑작스런 중풍으로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아직 맥박은 뛰고 있고 손도 따뜻한데 의사가 뇌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누가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참 어렵죠.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중환자실에 누워서 인공호흡기로 숨을 쉬고 있는데 아직 꼭 깨어나면 무슨 말이라도 할 듯할 때에 뇌사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 뇌사란 또 하나의 죽음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는지요. 따라서 내가 뇌사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에 가족들이 내가 뇌사 상태가 되면 이거는 또 하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내 장기를 살아나야만 되는 다른 분한테 나눠주겠다라는 것을 이해시키지 않으면 장기 기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식의 가치와 여기에 대한 기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가족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의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희망카드에 아무리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장기 기증을 하실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식의 가치를 이해하고 장기 기증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 기증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쓸데없는 것을 남한테 주어서 생명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의지가 생겨야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카드에 서명을 하게 되고, 이 서명하는 사람의 지식은 가족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철저한 지식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장기 조직 기증 희망 등록률을 높이려면 이제 과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겠냐? 다시 말해서 장기 기증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처럼 충분한 지식을 갖추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이 더 이상 내 장기가 내 생명에 필요가 없을 때에 이것을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카드에 서명을 한 다음에 이제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주셔야 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방방곡곡 우리나라의 생명 나눔의 문화로 공감이 되어질 때에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생명 나눔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어떤 홍보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외국의 경우는 청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특히 운전면허증을 받게 되면 이때에 운전면허 취득 전에 생명나눔 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되어 있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16살이 되었는데 운전을 하기 전에 한번 내 생명이 어떤 날 꺼져날 때에, 뇌사에 도달했을 때에 내 장기를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줘서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겠냐 하는 데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어떤 교육을 받느냐? 뇌사는 무엇이고, 뇌사 장기 기증 절차는 어떻게 되고, 뇌사 판정은 어떻게 되고, 수혜자를 고를 때에는 이게 공정하고 투명한가, 또 장기 기증 이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내용들입니다.